네, 이 과목 인간공학 우리 8차 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작업 환경 관리라 그래서 인체 계측, 뭐 체계 제어,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작업대라든지 하다못해 이제 공부라든지 그런 것들이 인간 휴먼 친화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측정하는지 재밌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체 계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머리 둘레부터 해서 어깨, 몸무게, 뭐 사이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최적화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자, 크게 구조적 그리고 기능적 인체 치수로 구분을 합니다. 자, 구조라는 것은 이제 정적인 것들,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면서 무언가 할 때, 자, 이렇게 스트렝스에서 이제 펴지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동적 인체 계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신체를, 자, 구조적 먼저 보시면요. 정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고정시킨 자세에서 피 측정자를 측정기 등으로 측정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양복점이라든지 그 맞춤복 가셨을 때 팔 길이, 리치부터 해가지고 다 이제 어깨라든지 이제 그 주문 제작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표준이 되는 기초적 치수를 이제 적용을 한다. 자, 마르틴식 인체 계측기를 사용한다. 뭐 마르틴식이 있고 뭐 세르틴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욥기 뭐 그런 식들이 많아요. 근데 요 이제 이름은 개념치 마시고, 자, 요런 이제 그 고안된 인체 계측기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골격, 외곽 치수 이렇게 있는데, 자, 관절, 우리가 이제 관절이 이렇게 이제 단면을 쳐서 보면 관절의 센터에서 센터까지 볼 것이냐, 자, 아니면 허리가 이렇게 있으면 허리 치수 전체 치수를 볼 것이냐, 뭐 그런 식으로 골격 치수와 외곽 치수로 구분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능적이라 그래서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되는데 옷이 너무 찔겨서 팔이 안 뻗으면 안 되겠죠. 자, 운전을 위해 핸들을 조작하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 물체를 잡기 위해서 뻗는 행위. 자, 움직이는 신체 자세로부터 측정을 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자, 그래서 각각 이제 신체 부위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부위별 특성이 조합돼서 토탈돼서 나타낸다. 그래서 정적 치수와는 다르다. 이렇게 딱 내용만 보셔도 다르잖아요. 그죠? 소마토그래피라 그래서, 자, 신체적 기능 수행을 정면, 측면, 평면도. 자, 정면도는 여러분들이 정면에서 봤을 때 그 모습이에요. 정면도는. 자, 평면도는요, 정면도는 말 그대로 정면에서 봤고, 측면도는, 자, 크게 좌측면도와 우측면도가 있어요. 측면도가 한쪽만 있을 수는 없죠. 오른쪽에서 봤을 수도 있고, 왼쪽에서 봤을 수도 있고, 좌측면, 우측면이다. 자, 평면도는 뭐냐? 자, 위에서 밑을 내려다 봤을 때 모양이다. 근데 우리가 메인이 되는 것은 주로 평면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각각 상호, 그리고 저면도라든지 밑에서 본 모양, 그리고 뒤에서 본 모양은 배면도.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삼각법, 그래서 뭐 육면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응용 원칙, 이 계측을 통해서 뭘 이제 얻어낼 것이냐. 자, 극단적인 사람을 위한 설계, 극단치 설계. 자, 우리가 키가 평균 신장이 있고, 또 2m가 넘는 사람은 드물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극단치 설계하면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일 큰 사람이 2m예요. 2m에 맞추면 어때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허용이 되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최대 집단치 개념과 최소 집단치 개념이 있어요. 각각 상위 백분율 90, 95, 99. 자, 이런 거 이제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렇게, 우리 치수들, 우리가 산업안전할 때는 조금 이제 받을 필요가 있다. 자, 90, 95, 99, 100이 1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상위 백분율 15%, 1%치가 사용이 된다. 최소 집단치는 하위 백분율 해서 하위 1%, 5%, 10%. 자, 몸무게도 아주 그냥 이제 그 허약 체질이어가지고 마르신 분들은 뭐 이런 쪽에 포함될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출입문. 자, 예시를 볼게요. 최대 집단치를 기준으로 하면은, 자, 키가 2m이신 분 기준으로 출입문 높이를 2m로 하면 나머지는 다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빠르시죠? 자, 의자 사이 간격,
뭐 근해, 이런 이제 지지 중량, 우리가 뒤에 배우시겠지만 이제 안전율,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최소는요. 자, 선반의 높이라 그래서 우리 선반 이제 뭐 접시라든지 어떤 이제 제품들 올려놓는 그런 선반에 대한 높이를 최소치로 해놓으면은 이제 나머지 더 키가 크신 분들도 다 이제 잡을 수가 있죠. 전철 손잡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해당이 된다. 흔히 그래서 95%, 자, 99나 1 말고요. 95나 5%치를 사용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절식, 극단치를 봤으면 이제 또 조절식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 사람이 사용 가능하도록 조절식으로 하는 경우가 바람직하다. 사무실 의자의 높이, 우리가 높낮이도 조절 가능하고, 요즘에는 뭐 팔도 조절이 됐죠. 이제 받침대도 조절이 되고요. 자동차, 좌석,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 통상 이제 90% 범위를 수용 대상으로 설계를 한다. 자, 조금 더 이제 완화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조절식 극단치를 받고 평균치를 한번 볼게요. 자, 최소 집단치 조절식으로 설계가 부적절할 때 평균치로 그냥 한다. 어디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냥 평균적으로 은행의 계산대, 가게 계산대, 책상 높이도 보통 이제 좌식이라든지 서서 입식 같은 경우에는 뭐 70cm, 80cm 딱 정해져 있거든요. 자, 공원의 벤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절식이 될 수가 없죠. 그렇다고 너무 낮출 수도 없고 너무 높일 수도 없고요. 뭐 다리가 안 닿아서도 안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평균치로 한다. 자, 그래서 자, 신체 반응의 측정, 이게 뭐냐면요. 자, 움직일 때 작업과 멈춰서 작업할 때, 그리고 눈이라든지 그런 이제 오감을, 감촉을 이용해서 하는 작업이라든지, 그리고 심적 작업, 심리적인 작업으로 구분을 한다 해서, 자, 이렇게 청각장치, 표시장치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표시장치로는요, 청각장치와 이제 시각장치가 대표적입니다. 자, 청각장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소리로 듣는 거고요. 시각장치는 우리 여러 가지 전원들이 그런 이제 계기판이라든지 그 디지털라이징 돼서 전광판에 막 돌아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민방위 훈련이라고 제가 이제 예시를 드리기도 했고요. 청각장치를 사용할 때 요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시험 문제. 자, 청각과 시각을 비교해서 시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청각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해서 시험이 나옵니다. 자, 청각장치는요, 전원이 간단하다. 전원이라는 것은 전해야 될 말이에요. 자, 전해야 될 말이 이제 길어요. 근데, 자, 청각장치로 막 그 확성기로 얘기하게 되면은 전달이 잘 안 되죠. 짧은 거, 간단하고 짧은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재참도 되지 않는다. 한번 삐삐삐 우리가 약속한 신호에 의해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 자, 시간적인 사상을 다룬다. 급할 때. 자,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 자, 긴급할 때와 이제 동일한 내용이에요. 자, 너무 밝거나 암조응 유지가 필요할 때, 우리가 터널 들어갈 때 갑자기 안 보이고 터널에서 나오면은 갑자기 또 안 보이고 그런 것들이 암조응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광판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메시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 수신자가 너무 자주 움직일 때, 뭐 전광판을 계속 이렇게 보일 수는 없잖아요. 소리로 표현한다 그 얘기고요. 자, 시각계통이 과부하할 때, 눈이 너무 피곤해서 눈을 못 떠요. 그런 상황이다. 반대예요. 시각장치는 복잡하고 길 때, 또 계속해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때, 자, 공간적인 위치를 다룰 때, 한정돼 있죠. 청각은 자유롭지만, 자,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을 때, 덜 급할 때란 얘기예요. 너무 시끄러울 때, 아무리 소리로 해봤자 그 번화가에서 한다고 자 이제 섞이죠 메시지가. 자, 직무상 수신자가 한 곳에 머물 때,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 계속 작업하는 사람이 컴퓨터로 긴급해서 볼 수 있는 게 빠르지 소리보다 낫죠.
청각계통이 오히려 과부하일 때다. 이렇게 이제 시각 청각장치 이제 표시하는 거 구분하는 문제가 한 문제 나온다. 하고 잘 확인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 표로도 나와 있고 계속 이제 이어서 자, 청각이 시각보다 유리한 경우 자, 신호 자체가 음일 때 자, 구두로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메시지로 외국인들도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피하십시오. 자, 대피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알까요? 그 음 자체로 긴박한 음이잖아요. 우리가 그 민방위훈련도 마찬가지고 무언가 딱 들었을 때 아, 이건 위급한 상황이다. 알 수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연속적으로 변하는 정보를 제시할 때 그리고 전부 음성통신 경로가 사용되고 있을 때 막혔을 때 신호음을 써라. 그 얘기입니다. 자, 경계, 경보, 신호 시 선택 시 지침이 있어요. 우리가 청각 신호 줄 때. 자, 귀는 고음, 저음이 있는데 중음에 가장 민감해서 500에서 3000Hz의 진동소를 사용한다. 자, 요 헤르츠라는 것은 자, 우리나라 보통 60Hz예요. 전기로 따지면은. 자, 1초에 60번이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60번이. 파행이. 자, 그래서 500에서 3000Hz가 가장 적합하다. 자, 고음은 멀리 가지 못하므로 300m 이상 장거리용으로는 1000Hz 이하의 진동소를 사용해라. 자, 고주파로 쏜다고 멀리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이제 원리들이 있고요. 장애물이나 칸막이를 통과해야 될 때는 더 이제 낮은 500Hz 이하를 써라. 자,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변조된 신호를 써라. 뭐 마치 군사작전 같죠? 우리가 군대에서도 이런 이제 수신호들도 많이 봤고요. 자, 소음이 진동소와 다른 신호를 사용해라. 배경소음, 백색 소음이라든지 본체 시끄러운 지역에서는 구분되는 차별된 진동소를 사용해라. 헤르츠를. 자, 최소한 0.5초, 1초 동안 지속해라. 자, 그래야 그나마 짧게 알아듣겠죠. 다른 신호를. 자, 개시 시간이 짧은 고강도 신호를 사용해라. 자, 그래서 자, 음폐 효과를 막기 위해서 500에서 1000Hz 신호를 사용해라. 적어도 30dB 이상 차이가 나야 된다. 자, 그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각 표시 장치 설계할 때 원리가 있어요. 자, 검약성과 근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다. 뭐 음성으로 제가 뭐 잡다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따따따 이렇게 이제 필요한 것만 하는 게 검약성이라는 거예요. 자, 복잡한 것을 이제 차례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근사성이다. 자, 2단계 신호를 고려한다. 삐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분리성이 또 있어요. 근사성까지 맞고요. 2가지 이상의 채널을 듣고 있다면 각 채널의 주파수가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같은 주파수로 하면 섞이죠. 짬뽕돼서 나가면 이제 분리를 못 하겠죠. 그 얘기고요. 자, 촉각에 대해서 또 한번 나왔습니다. 촉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감촉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눈을 감고 만져서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경우, 형상구별. 표면 촉감을 이용하는 경우, 크기, 위치, 작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다. 아주 가끔 촉각의 암호화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그래서 자, 여기서 5가지 중에 4개 중에 1가지 엉뚱한 거 내고 자, 골라내는 문제도 아주 가끔 나옵니다. 촉각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크게 어려운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 거 보시면요. 통제 표시비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인 것, 그리고 청각적인 것, 그리고 이제 촉각에 대해서 살펴봤고, 통제 표시비는 그 레이트예요. 비율 얘기하는 거예요. 자, 표시장치 이동 비율이다, CDB다, CRB다, 혹은 이렇게 표현을 한다. 우리가 글씨 크기와 뭐 문자의 크기, 그리고 이제 밝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조정장치 움직인 거리와 표시장치상의 지침이 움직인 거리의 비다. 그래서 거기 이제 바로 밑에 내려와 있죠. CRB 혹은 CDB에서 표시장치의 이동거리 분의 360분의 각도. 자, 우리가
그 레이디안이 그 360도기 때문에 360분의 알파 이렇게 표현한 거고, 자, 2파이 그 반의 원의 지름, 자,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CRB 식이 있는데 요거 가지고 푸는 문제가 뭐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이게 표시 장치 이동 비율이구나. 이동할 때 그 회전하는 각도와 그리고 이제 광에 대한 이제 지름값, 그거에 대한 이제 비율을 우리가 CRB로 표현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 이제 요게 이제 내용들을 포함을 하는 거고요. 자, 당연히 이게 맞아야지. 우리가 빔 프로젝트 생각하시면 돼요. 빔 설치하고 조정하잖아요. 너무 멀거나 가까우면 초점이 맞지가 않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최적의 CRB는 이동과 조정을 절충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교점이 필요하다. 딱 이제 투상돼서 맞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얘가 작을수록 이동 시간도 짧고 조정은 어려워서 민감한 조정 장치가 된다. CRB 자체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양립성 한번 보겠습니다. 양립성. 자, 우리가 양립이라는 것은 손바닥 앞면과 뒷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자극과 반응. 우리 요거 SR 기억나시나요? SRB. 자, 그런 것과도 이제 인간의 기대와 모순이 되지 않는 성질. 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겠지 하고 이제 기대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양식까지 해서 4가지가 나옵니다. 개념, 공간, 운동, 양식해서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서 묻는 문제로 나와요. 양립성 중 자, 빨간 버튼 온수, 파란 버튼 냉수, 요거에 대한 이제 어떤 이제 양립성이냐. 자, 이거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거를, 빨간 거를 냉수로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 개념 자체를 그 빨간 수도꼭지 색깔은 뜨거운 물이 나올 것이다. 파란색은 냉수가 나올 것이다. 그게 이제 개념적, 이제 양립성에 해당이 된다. 하나 체크를 하시고요. 자, 공간적 양립성은, 자, 우리가 그 오른쪽, 예를 들어서 조리되는 오른쪽 조절 장치로 물이 나오고 뭐 이제 설거지가 되고 작동이 되고 화구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가스레인지 그 레버 보시면 왼쪽 거는 왼쪽을 키면 왼쪽이 조절 장치로 될 거다. 자, 그래서 공간적이다. 자, 공간적 배치에 대한 양립성이다. 자, 운동의 양립성 보시면요. 자, 핸들 우리가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우회전해야 되고요. 왼쪽으로 돌렸을 때 좌회전을 해야 된다.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양식에 대한 이제 양식 양립성 같은 경우에는 자, 어쨌든 우리가 산업안전이건 아니면 업무를 볼 때 그 직무에 맞춰서 요걸 하면은 요 결과값이 나오겠구나. 그 정해져 있는 각각의 이제 양식에 대한 양립성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양식 양립성이라고 자,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양립성이라든지 표시 장치 맞고요. CTDS라는 단어가 앞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누적 손상 장애에서 나왔었고요. 자, 우리가 그 근골격계 근골격계 질환 쪽에서 우리가 했을 때 이 누적 손상 장애에서 요 약자가 하나 나왔었고요. 자, 이 원인들은 부적절한 자세, 자, 무리한 힘, 반복 작업, 휴식을 취하지 않았다, 낮은 온도 혹은 높은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요 내용들이 그 출제 기준에 맞춰서 포함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뒤쪽에 따로 이제 떨어뜨려 놔서 이제 수공구를 통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나타나는 누적 손상 장애에 대한 원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 게 우리가 그 피로 측정 방법이에요. 피로 측정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가 1과목에서도 같이 살펴보신 내용이기도 한데요. 근전도 검사라든지 뭐 혈액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시 나와 있습니다. 자, 인지적 활동, 정신 활동, 국부적 활동, 머스클 해서 정신적 활동에서 약자들 이렇게 이제 피로 측정 방법들이
우리가 그 1과목 혹은 2과목에서 살펴봤던 내용들 다시 한번 나와 있고요. 자, 다른 건 아니더라도 요 약자들 뭐가 해당되는지만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신체 부위에 대해서 어떤 기본 동작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굴곡, 신전, 뭐 내선, 외선, 내전, 외전, 회내, 회외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자, 쭉 뻗었을 때, 그리고 이제 안으로 굽혔을 때 이 회전 반경 이런 것들을 단어로 표현을 한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자, 굴곡은 뭐예요? 관절에서의 각도가 감소, 좁히는 거죠. 굴곡, 신전은 스트렝스란 말이에요. 피는 거란 말이에요. 각도가 증가하는 거다. 내전은 몸 중심으로 이렇게 향하는 거다. 외전은 바깥으로 멀어지는 거다. 자, 이 단어들 인사만 하시면 돼요. 선이 들어가는 것은 회전하는 거다. 중심으로 향하는 회전. 이동이 아니라 내전, 외전은 이동이고 회전하는 거예요. 내선, 외선은. 내는 안쪽, 외는 중심으로부터 바깥으로 회전하는 거다. 회내, 회외도 보시면요. 몸 손바닥이 아래로 혹은 위로 이런 이제 신체 동작들에 대한 기본 단어예요. 그래서 인사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신체 활동 에너지 소비 보시면 우리 RMR 살펴봤었거든요. 자, BMR도 기억나시죠? 기초대사량. 그리고 RMR은 우리가 그 토목에서 락매스 레이팅에서 그 안반의 신선도 보는 것들도 있지만, 자, 에너지 대사율로 우리는 산업안전에서는 통용이 된다. 자, 그래서 산소 호흡량 측정에서 요거 우리 그 1과목에서도 체크했던 내용들이 계속 이제 중복돼서 계속 나옵니다. 자, 우리가 기초대사량 BMR도 나오죠? 야, 요 놈을 구해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 대사율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필요한 생명 유지에 필요한 단위 시간, 그러니까 숨만 쉬고 휴식을 취하더라도 필요한 기초 대사량이 있다. 자, 그래서 자, RMR은 기초 대사량분의 작업 대사량이다. 그냥 이렇게 식만 알고 그냥 가시면 되고요. 자, 요놈들을 풀어서 기초 대사량분의 작업시 빼기 안정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구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중요해요. 에너지 작업에 따른 작업 분류에서 저희 이거 중작업, 무거울 보통 작업, 중작업 구분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자, RMR이 10 이상이면 어때요? 10.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기계로 대체해야 되는 게 10 이상이었고. 자, 7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어서 자, 인간이 얼마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자, 요 중복되는 부분들 RMR 초경작업, 가벼운 작업, 경작업, 중작업 2개, 초중작업까지 한번 봤던 내용들이 또 이제 그 내용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초대사량과 함께 에너지 대사율 RMR, BMR 봤고요. 그게 이제 산소 소비량, 이제 거친 작업을 할 때는 이제 호흡하는 게 많을 것이고, 안정돼 있을 때는 이제 호흡이 좀 덜 가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산소 소비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배기읍기, 자, 마시고 내뱉고 그런 이제 질소 변화를 이제 부피를 표로 이제 통틀어서 이제 그 구하는 이제 식이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자, 산소, 질소 빼고 이제 그 우리가 100%라고 가정했을 때 79분의 자, 토탈 100에서 산소값, 이산화탄소값 자, 빼주고 나머지 부피를 곱해줬을 때 자, 소비량이 얼마냐. 그런 것들 이제 구하는 이제 경험식이 하나 있어요. 자, 요 식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요 사람이 구하는 경험식이다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흡기 산소 21%, 그리고, 배기,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로, 내뱉었을 때 얼마만큼 양이 나오는지, 칠수는 이제 79% 이제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죠, 공기 중에. 자, 이런 식으로 고안해서, 자, 빨아들이고 내뱉었을 때 양과 부피를 가지고, 자, 이런 이제 생리 척도를 구하는 식이 있다. 자, 그렇게 인사만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사람이 지치고 피곤할 때 그런 이제 반응 선택 시간을 이제 체크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꼬집었을 때
민감한 사람은 바로 이제 뜨겁거나 그러면 바로 이제 뛰지만 둔해지고 너무 피곤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제 반응하는 시간이 느려진다 그거예요. 자극과 동작을 개시할 때의 총 시간이다. 자, 그래서 단순한 반응은요, 0.15초에서 2초. 자, 요 사이에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선택 반응 시간, 자극이 여러 개일 때, 어느 쪽에서는 뜨거운 거, 어느 쪽에서는 뭐 차가운 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결정을 위한 중앙 처리 시간 포함한다. 자,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 하는 거고요. 자, 대안이 하나일 때는 0.2초고, 두 개일 때 0.35초. 쭉 가서 10개일 땐 0.65초 안에, 자, 뭐가 제일 아픈지. 자, 꼬집는데 여러 군데로 꼬집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에 제일 아픈 거. 반응하는 거.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것들 좀 이제 재밌는 내용들을 다루고 좀 이제 살펴봤어요. 이렇게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이제 설명 들으시면서 쭉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응하는 게 중요해요. 낯선 것이랑 내가 못하고 어려운 것이랑 착각하시기 굉장히 쉬운데요. 낯선 것이랑 어려운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적응하고 익숙해지면 쉬워요. 그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어요.